12월 18일 토요일 NHK 뉴스입니다.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북조선에 납치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서 14년에 걸쳐 구출을 활동해 선도해줬던 이즈카 시게오 씨가 18일 새벽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현년 83세입니다. 이즈카 시게오 씨는 1978년에 1살 배기와 2살 배기 아이를 남긴 채 북조선에 납치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로 야에코 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두 아이 가운데 당시 1살이었던 고이치로 씨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북조선의 야에코 씨를 포함한 일본인의 납치를 인정한 2002년 1조 정상회담 이후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활동에 동참해 당시에 요코타 시게루 대표를 보조하면서 정부에 대한 호소와 피해자 구출을 촉구하는 서명과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요코타 씨를 대신해 가족회 대표에 취임한 후 사이타마 현내 기계 제조업체 공장에 다니면서 구출 활동에 성도에 섰습니다. 2009년에는 북조선 당국의 지시를 받은 야에코 씨가 일본어 교육을 담당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실행범 김현희 전 공자공과의 연회가 선사되자 고이치로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당시 상황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9년에는 일본을 찾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들고 다니는 수첩석에 야에코 씨의 사진을 놓고 어머니는 늘 아이들 품에 둘러주겠다는 신념으로 활동을 계속했지만 지난 3년간은 병을 앓으면서 활동했고 11월 중순 상태가 악화돼 입원한 것을 계기로 가족회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납치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에 위기감을 느낀 이즈카 씨는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한 11월 집회에서 절대 포기할 수는 없고 해결 향한 일정표를 만들어 그에 대한 답을 내밀려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즈카 씨는 이후 사이타마 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8일 새벽 별세했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된 후 이즈카 씨 밑에서 자란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 이즈카 코이치로 씨가 코멘트를 냈습니다. 코이치로 씨는 생전에 아버지를 도와주신 전국의 많은 분께 매우 감사한다며 아들로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구치 야에코 씨와의 재회가 이뤄지지 않아 원통하고 비정한 결과가 되어버린 모양새라고 언급한 후 2002년에 아버지 이즈카 시게오가 여동생을 구하는 활동을 공공의장에서 시작한 후 오랜 시월에 지나버렸다며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후회가 들고 개인적으로 이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고 따로 이별 모임 등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사키에 씨는 NHK 취재에 대해 믿어지지 않는다며 야에코 씨를 만나고 싶었을 텐데 정말 훌륭한 분이며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키에 씨는 또 피해자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서로 격려해 왔지만 고령이 된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 막신된다며 이즈카 씨는 정부를 믿고 재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활동해 왔는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냐며 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마츠노 간반 장관은 코멘트를 통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면복을 빈다고 언급한 후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했지만 안타까울 따름이고 생전에 일본에서 여동생인 타구치 야에코 씨와의 재회를 실현하지 못해 매우 애석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치 문제는 기시다 내각의 최중요 과제인 만큼 정부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피해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7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오사카시 키타구 소네자키 신지의 8층 건물의 4층에 있는 신료내과와 정신과 전문위원회에서 발생한 화재로 2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18일 정오 현재 이 가운데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남성이 14명, 여성명이 10명으로 20대에서 60대 정도로 보여 발화 당시 모두 의원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4명 중 3명은 이송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다른 1명은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원 대기실에 들어온 남자가 소지했던 종이본드를 난방기구 가까이에 놓고 발로 차서 쓰러뜨리자 액체가 흘러나와 불이 붙은 것이 목격돼 경찰은 살인과 방화 혐의로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불을 낸 사람은 오사카시 니시 요도가와 그 회사는 61세 남자로 보여 의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17일 밤 시점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의원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약 3km 떨어진 남자 자택에서는 30분 정도 전인 오전 9시 40분경에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과의 관련을 조사한 동시에 18일도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김정은 전 비서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7일로 10년이 됐습니다. 국연 조선중앙TV는 평양전신 방장 등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문역을 올리는 모습과 김정은 전 비서도 참석해 열린 대규모 추모 행사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추모 행사에서는 재령의 지구인민회의 인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그 업적과 조선노동당의 지도가 있으며 사회적인 강국 건설을 반드시 완성된다고 칭송한 뒤 김정은 전 비서 하에서 새로운 승리를 통해 힘차게 싸워가자고 말해 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전 비서의 전통성을 강조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 총회가 이달 하순에 열리는 외에도 오는 30일에는 김정은 전 비서가 군 최고사령관 취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계속되는 경제 제재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는 가운데 북조선 지도부로서는 내부 결속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북조선에 납치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서 14년에 걸쳐 굿즈를 발동해 선도했었던 이이즈카 시게오 씨가 18일 새벽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전현빈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